네, FDA 7강 시작하겠습니다. 뭐, 주의가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동영상이나,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에서 또 그게 또 이렇게 인발브 된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자, 오늘은 한미 FTA, 즉, FTA의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 스타디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가 여러분들 이제 2007년에 협상이 타결돼서 2012년에 발효됐죠. 그 다음 최근에 또 2018년에 한번 재협상을 한 그런 FTA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교역량이라는 것은 한국 교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4% 정도가 되고요.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의 한 2배 가량이 됩니다. 중국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비중, 교육 비중도 비중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한국은 오랜 기간 동맹 관계를 유지했죠. 그 동맹의 어떤 기초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인 이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한미 FTA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우리 경제와 우리 국제 시장에서의 우리의 어떤 역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떤 유불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FTA에 대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구성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는 동향들을 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 FTA를 한번 검토해 봄으로써 좀 더 FTA 구체적으로 FTA가 어떻게 체결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한미국 FTA가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타결이 됐는데 이 타결의 의의는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죠, 그죠? 뒤에 가면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인포메이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세계 최대 시장을 이제 안정적 확보라는 것은 이제 FTA가 체결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결국 이제 이게 내가 수출을 해서 내가 얼마의 이윤을 볼 것이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 사전에 어떤 foreign cost,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해서 또는 돌연적인 그러한 이제 사태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투명성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 확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고용, 교육 및 외국인 직접 투자, FDI죠. FDI는 이제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자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투명성 제고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외국인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걸 이제 outbound investment라 그러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입장으로 봐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을 경우에 또는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할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투자 여건 같은 것이 투명화됐다. 모든 것이 조문에 다 나타나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국내 상황에 법 같은 게 변했을 때는 그걸 사전에 또 통보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외국인 투자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 늘고 거기에 따른 생산과 고용이 늘고요. 그게 또 생산된 물품을 로컬에서 소비할 수도 있고, 또는 세계 각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장착하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후진국과 선진국 간의 FTA가 체결된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의 물건을 무조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높은 장벽, TBT를 그러니까 기술 장벽을
트레이드 테크니컬 베리어를 갖다가 높이 쌓아가지고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적정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무턱대 놓고 안전이랑 모든 면에서 스탠다드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구제비로 이렇게 수입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진 국가의 어떤 수준에 맞춘 그런 이제 스탠다드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자유로운 무역이 힘들겠죠. 무역을 하기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국민의 삶을 갖다가 삶과 질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면 그 수입의 가격은 국제 가격입니다. 국제 가격이라는 이야기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가격을 보고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출하지 않겠죠. 괜히 가서 비용만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연적 수입국의 독점 가격은 내려가게 되겠고요. 또는 무너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 의해 가지고 가격은 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소비국들의 선택의 폭이 더 확대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 후생이 증대한다. 소비자 후생이란 것은 경제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이제 총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량 또는 총 구매량, 구매량에 그다음에 곱하기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비자가 구입한 가격과 소비자가 구입한 생산량이 우리는 소비자 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후생이 증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육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물건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들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더 많은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은 자연적 증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 결국 이제 자유무역, 그러니까 WTO에서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소비자, 전 세계의 어떤 세계인들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자 하는 것이 그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일단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면은 이제 우리가 안보 리스크가 이제 안보 리스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역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왜? 외국인들은 투자를 해서 뭐 어떤 급격한 어떤 정치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 후에 이 사회, 그 국가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뭡니까? 증명하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많이 증대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많이 투자한 주식들은 더 많이 거래가 되죠. 왜? 외국인들은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국내인들보다 더 까다롭게, 왜? 이것을 알지를 못하거든요. 자기들이 생소한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결정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보다 이제 안보 리스크가 완화되고요. 대외 신인도도 제고되겠죠. 그죠? 당연히 대외 신인도가 이제 제고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면은요. 미국 시장의 이제 중요성을, 왜 미국 시장이 그러면 우리한테 FTA를 체결했을 때 의미가 있느냐? 미국 시장은 전 세계 GDP의 22.5%입니다. 약 17.4조 달러, 우리로 하면 1경 7천조 정도입니다. 경. 야, 경이란 말을 우리가 세계 GDP의 경을 때리고 있는, 경을 치고 있는, 경을 치고 있는 국가는 두 곳입니다. G1인 미국하고요. G1인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G2인 중국입니다. 그죠? 그렇다. 어쨌든 지금은 요거는 이제 2014년 기준인데요. 지금은 한 뭐
20조 달러, 즉 2경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14조 달러, 그 정도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제2,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 대한 교육량이 우리나라 교육량의 24%입니다. 너무 많이 치중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교육은 이제 우리가 이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중국 자체만 그렇고요. 홍콩이 한 8%, 대만이 한 4% 이렇게 돼서 12%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24% 플러스 12%하면 거의 36%,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그죠? 40%에 육박하는데요. 아시아권 중에서 뭐 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싱가포르도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 화교권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이런 이제 엄청난 교육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합치면 거의 우리나라 교육의 50%가 거기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시점이어서 이제 앞전에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남방 정책이란 거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죠. 그 신남방 정책이란 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교육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여건,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 국내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신남방, 즉 아세안 10개국과 그 이외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들을 끌어들이면은 그 국가들이 지금 뭐냐면 경제 그 퍼체싱 파워가 구매력이 상승되어 있고요. 거기도 이제 한 12% 정도 전체를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도, 미중 일본도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지가 좋습니다. 뭐 한류라든지 이런 걸 내가 그 다음에 뭐 크게 마찰이 없습니다. 아세안 국가들하고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 상품을 선전하거나 또는 마켓을 넓히는데도 옛날에는 이제 그쪽에 구매력이 떨어졌어요. 뭐냐면 물건이 가도 살 사람이 많이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건이 가도 살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상품의 각축장이죠. 모든 상품이 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진원지로서 세계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요. 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음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그죠. 아까 이야기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죠. 거기서 뭐 하던 거지.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뭐랍니까? 우리가 인베스트먼트를 합니다. 왜 합니까? 보통의 경우 인베스트먼트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 투자를 하죠. 근데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하는 것은 뭐예요? 그쪽에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리에다가 또 투자를 합니다. 의료계는 왜? 최신 유행을 감지하는 그런 것들. 즉 최신의 기술과 최신의 유행, 트렌드를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진원지로서 미국은 최적의 곳이다. 왜? 세계의 어떤 시장 모든 것을 기술과 혁신과 이런 것을 선도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감으로써 뭔가 굉장한 이제 우리가 얻을 게 많다. 그죠? 그래서 이 FTA는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FTA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으면 투명성입니다. 왜? 옛날에는 이게 가면은 관세를 얼마를 매길지.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복관세를 일단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보복관세를 또 부과한다. 상계관세를 고백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다 뭐 반덤핑 부여한다. 그러면은 속수무책이겠죠. 그걸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따질 방법도 없었고, 그냥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좀 업소하면서 뭐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반덤핑 할 때는 이런 절차를 하자, 참여시키자. 그다음에 이유를 하고, 그다음 보고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그걸 갖다 다시 문제가 있을 때는 WTO에 제소할 수 있게 이런 어떤 법적인 장치들, 그게 대항할 수 있는 장치들이 딱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자신이 있고 없고 자신이 있고 없고 정보가 있어야 가죠. 뭐 어떻게 할 거라는 절차가 있어야 가죠. 없었죠. FTA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립시켜 놓은 좋은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관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 갔는데 이걸 갖다가 코에 보면 코걸이, 귀에 보면 귀걸이 있어. 이건 아니다. 이거 휴대폰이 아니다. 이거는 탭이다. 이건 탭인데 이건 휴대폰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FTA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립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확보되니까 우리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흐르는 트렌드를 갖다가 바로 피드백 받아서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중요성은요. 같은 이야기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 최고의 신진 제도를 갖춘 국가로서 FTA를 통해 경제 시스템을 신뢰하죠. 그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의 중요성은, 요건 약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 추진 과정을 잠시 보면요. 2003년에 추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과제로서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 추진을 갖다가 상정했고요. 그 다음 쭉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2007년 4월에 타결이 됐고, 그 다음에 2012년 3월에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가 많이 심화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재협상이 이제 이루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경에 이제 재협상이 이루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번 볼까요? 수도 워싱턴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미국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구 3억 3천 정도 됩니다. 그죠? 3억 3천. 2019년 기준. 그 중에 이제 백인 인구가 76.6% 정도, 그 다음에 흑인이 13%, 아시아계 5%, 원주민이 1.5%죠. 인디안들이죠. 그다음 기타 2.7%.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스패닉이 이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3억 3천 정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소수민족들이죠. 그 다음에 종교는 개신교. 그죠? 개신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이제 캐슬릭이 23%. 그죠? 몰몬은 미국의 어떤 그 기독교다. 뭐 미국 정통의,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제 그런,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몰몬 그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제가 몰몬 그 교회에 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몰몬 그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가르쳤거든요. 그때 이제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원어민 선생님들이 뭐 너무 많고 정말 국제화되어 가지고 뭐 흔하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외국인들을 보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있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몰몬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 참 신기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도 참 잘했어요. 어떻게 배워왔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수요일인가 이런데 이제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수요일 날 채플 시간에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채플 시간에 교회로 오라 그래서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성경으로 가지고 자기들 성경으로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학원에 가도 외국인이 하는 학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기억할 그때 SDA 그 36 학원 이런가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그 36 그 재단에서 하는 학원인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프리랜서를 와가지고 뭐 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제한된 그런 분들만 이제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한번 그 몰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게 뭐 이렇게 미국적인 어떤 이게 뭐 기독교의 미국적인 중심의 어떤 할까 뭐 크게 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어디 가서 뭘 파보라 했는데 거기 가니까 뭐 거기 성경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미국적인 어떤 거, 미국이 어떤 그것이 뭐 그 태동이 된, 미국이 기본이 된 뭐 그런 종교다. 이슬람의 무교, 그죠? 무교 23%를 차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은 한반도의 45배 정도 됩니다. 이제 그건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건 압니까? 워싱턴이고 한반도의 45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황을 보면요.
대통령 중심제죠. 연방공화국이고죠. 그 다음에 의회는 상하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상하원제로 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원은 소위 이야기하는 각 주에서 2명씩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임기는 6년인데 중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3분의 1씩요. 2년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은 임기 2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미국은 상원의 권한이 강합니다. 그죠? 그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상원과 하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정당으로서는 이제 Republican Party 하고요. Democratic Party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오랜 동안 이제 하고 있죠. 자,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걸 아는데 부통령 눈 잘 모르죠. 펜스입니다. 그죠? 국무장관 폼페이오. 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폼페이오는 최근에 이제 그거 됐죠. 자, 한미 FTA에 보면요. 경제현황이죠. 추정치죠. 자, 그래서 이제 18년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되죠. 그죠? 20조. 20조 정도. 이경입니다. 이경. 그죠? 그 다음 1인당 지진표는 나눈 거죠. 이걸 갖다가 국민 수대로 나눈 게 이제 6만, 그죠? 6만 2,000불 정도. 1인당 18년. 그 다음 경제 성장률은 3.1%인데, 이번에 성장률은 이제 그까지 안 가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한 2.1%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최근 코로나 사건에 의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완전히 거의 뭐 얼어붙었죠.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있고요. 교육은 이제 상품 수출은 1조 6천억 불 정도죠. 1조 6천억 불이 뭐냐면 약한 1,000조 정도, 1,000조, 그죠? 그다음에 상품 수입은 2,000조 정도. 항상 적자를 보고 있죠, 그죠? 수출 수입을 보면 여러분들 적자라는 게 거의 나타나죠, 그죠? 적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지가 되냐? 국제 수지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교육에서 상품 수출은 항상 적자입니다, 미국. 이거는 전통적으로 왜? 다른 나라 물건을 계속 많이 사줬으니까요, 그죠? 자, 그건 그렇지만 이제 서비스 수지 같은 거요,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죠?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갖다가 사고 팔고 할 때 그 수수료들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이 달러 산다. 그럼 그 수수료 미국이 다 줘야 됩니다. 돈은 무조건 뉴욕으로 갑니다. 송금을 해도, 그죠? 그러니까 달러 송금할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엄청난, 그죠? 수익을, 그래서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이 있고, 기축통화가 없으면 이거는 뭐 적자가 일어나니까 안 되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면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DA 같은 경우는, 352억 불 정, 공적개발 원조 같은 건, 산업 구성은 서비스업이 8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농업은 1%입니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1%가 차정이 전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크죠, 그죠? 비록 1%지만, 제조업은 한 18%, 19%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산업 구성은 서비스업이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떠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1882년 조미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을 체결했죠. 1949년에는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관 상주 대사관은 49년 3월에 시작했고요. 총 9개의 총영사관하고 세계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은요, 우리가 이제 727억 불, 전체 수출 중 약 15%요. 보통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기기,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그보다 작죠. 그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거죠. 약 11%, 그죠? 조금 낮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반도체 제조양비, 항공기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그렇다는 거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지역 재외동포 현황은 약 300만 명 정도 계십니다. 그죠? 약 300만 명. 재외동포가 300만 명. 엄청나게 많죠. 그죠? 300만 명. 방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 87만 명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방미합니다. 그죠? 방언은 87명, 800만 명이고, 미국으로 가는 거는 한 233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제 249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미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기후 같은 걸 한번 볼까요? 기후. 자, 서해안 쪽이죠. 서해안. 자, 태평양 쪽입니다. 태평양. 패시픽. 태평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조용한 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조용한 바다. 파도가 적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제 뭐 캐나다의 밴쿠버라든지 시애틀에 이런 보면 저녁에 보면은 아주 잔잔합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아주 피스풀합니다. 피스풀한 그런 그거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등은 지중해성 기후, 1년 동안 기온 따뜻합니다. 지중해성 기후, 그죠? 지중해성 기후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내륙 지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라스베가스라 하죠. 사막지대죠. 라스베가스는 사막에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죠? 그 사막은 일교차가 크죠, 그죠? 아침하고 뭐 굉장히 심합니다. 30도 이상 일교차가 난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라스베가스 따뜻하다 갔다 저녁에 얼어 죽습니다. 자, 그래서 30 이상의 일교차. 사막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키 산맥, 라키 산맥이 있는 지역은 봄이나 여름에는 기온이나 습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눈이 항상 덮여 있고 추운 편입니다, 그죠? 로키 산맥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오데오, 빅레이크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중부입니다. 중부 내륙인데요. 그 다음에 시카고, 있죠. 시카고하고 이제 그 주변 지역, 시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뭡니까, 밀워키, 요런 지역들. 그게 이제 레이크 미시건 같은, 소수들이 그게 빅레이크스트죠. 빅레이크스트가 뭐,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별이 안 가죠, 그죠? 너무 크니까, 그죠? 너무 크니까. 지방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띠는다. 여름에도 서늘하고요. 겨울엔 기가 떨어질 정도로 춥습니다.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겨울은 굉장히 춥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식이 짭니다, 그죠? 짜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먹을 때는 몰라요. 따뜻하니까. 예를 들어 피자 같은 거. 따뜻하게 먹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식은 거 먹으면 소금 덩어리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걸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왜냐면 이제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염분 섭취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 밤낮이 온도차가 큰 편이고요. 바람이 불면 막 기가 떨어질 나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동반하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다. 그다음 남부 지방 있죠?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마이애미 같은, 오랜도, 그죠? 플로리다 이런 데는 비가 많이 오죠. 습기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뭐 여름에는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요. 조지아하고 알라바마, 그다음 테네시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동부지방에 비해 겨울이 온하고 여름이 무덥습니다. 그죠? 여름이 무덥다. 이런 정도는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동해안 지방, 완전히 이제 동해안도 이제 저쪽에 유럽하고 접해 있는 것 중간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봄하고 여름이 짧습니다. 그죠? 여름에 40도를 넘을 때로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저쪽에 뉴욕 쪽에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은 영하 10도 이하가 아주 찹습니다. 그죠? 오데오 주변에 저기압이 발생하면 일대 3, 4일간 길면 일주일 이상 비와 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미무역협정은 2012년 3월에 이루어졌죠. 발효됐죠. 자, 그래서 이제 주 목적이 뭐냐면 한미국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범위하자는 이제 그러한 이제 법제적인 마련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주요 세계의 어떤 그 현안들이 그중 자동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투자 협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이제 주된 것들이 이제 메인이 있죠. 뒤에 우리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합성안이 타결이 됐죠. 3월에.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간단히 문제 보면요. 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간 연장한다. 그죠? 원래는 2020년에 끝나게 돼 있는데 그걸 2040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그죠? 미국이 관세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환경 기준 충족 시 수입이 허용되면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는 2배를 늘리게 된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에, 그러면, 뭐, 스탠다드를 어디 맞추느냐.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스탠다드를 맞추는 게 아니고, 미국 스탠다드에 맞췄을 때는 우리나라 스탠다드에 맞춘 거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추려면 수입국 스탠다드를 맞춰야 되는데 뭐 수입국 스탠다드가 뭐 수출국 스탠다드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추면은 너한테도 문제 없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산 그 트럭들 이런 트럭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뭐 미국산 트럭들이 있을 겁니다. 그 트럭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전에 2007년도 타결되고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몇 년이면 한 25,000대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5,000대 정도가 미국 환경 기준이 충족 시는 뭐 저기 뭐야 뭐 한국 스탠다드를 충족한 것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너가 가가지고 별도로 한국에서 검사 안 받는다. 우리 받았으면 그냥 그걸 끝이다 이렇게 되죠.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가고 하는데 이제 요걸 25,000대에서 일단 5만 대로 늘렸습니다. 5만 대 정도가 팔렸을 때는 이제 뭐 그냥 스탠다드가 자기 나라 스탠다드 맞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거 하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수입 커트는 이제 더 늘려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입 커트를 미국 장사 무조건 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 커트를 막 5만 대로 했다가 하면 10만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미국 쪽은 우리한테 뭐를 줬냐면요. 무역 확장법 그냥 232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슈퍼 301조만 이야기하는데요. 슈퍼 301조는 그거는 이제 서비스에 관한 겁니다. 서비스에 관한 거. 근데 우리가 이제 232조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슈퍼 301조보다 더 슈퍼 301조가 물론 서비스 부문에 관한 스페셜 302조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조항이 슈퍼 301조입니다. 실질적으로 발효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한 두세 번이 발효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조건이면 모든 국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 거고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되는데 이제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열애를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열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단 보류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보류가 됐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제기할 수 있다. 법적인 조건 안에는 다 될 수 있다. 됐다. 그래서 철강광세 부과를 갖다 일단 면제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232조의 주된 골자는 뭐냐면 안보의 위협을 안보의 위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베이가합니다. 베이가하다는 것은 뭐합니다. 안보라는 게 뭐냐? 안보를 어느 정도로 안보를 봐야 되냐? 이것도 사실은 이런 기준을 또 WTO에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규범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왜냐면 투명한 무역 그것이 이제 우리가 WTO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해라.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나 무역을 할 때 그게 대비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무역을 활성화시키자. 이것이 WTO의 그 근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뒤에 이제 슈퍼 301조하고 231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제가 해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딜이란 것은 주고받는 거니까요. 대신 이미 미국 수출량 70%까지만 철강 수출을 허용되는 쿼터제를 재협상 일환으로 포함합니다. 쿼터제를 기존 수출량의 70%까지만 줄여라 이 말이죠. 그죠? 너가 이제 100만 톤이면 70만 톤까지만 받아주겠다 이런 거죠. 쿼터제를 다시 이제 미국도 이제 철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철강에서 이제 데미지를 많이 보고 있죠. US 스틸이나 이런 데가 있고 또 이제 자국의 철강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보면요, 우리가 1차 협상은 18년 1월에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 있죠. 2차는 뭐 조금 있다가 그죠? 1월 30일, 2월에 한 달도 안 돼서 3차는 또 한 3월 달에 그래서 마무리된 겁니다. 그죠?
이걸 집중적 협상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너무 이제 조속하게 이제 됐다. 그죠? 그 협상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협상이, 이렇게 빨리 조속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미국 또 국내적인, 법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죠?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법이 또 리미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법이. 이게 이제 그 뒤에 우리가 하지만 뭐냐면 이제 미국은 이 무역 협상 관세 관련된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비준은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면 의회가 수정 없이 비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 능동적으로 의회에 가면은 그래서 의회에서 아규하고 보팅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실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그 권한을 협상의 권한을 행정부 즉 대통령이 줍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걸 마련하고 그 원안 그대로를 통과하느냐 비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하지 더 이상 의회에서 악유하지 않습니다. 수정해라. 왜냐하면 그래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국가입니다. 사실은 실용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실용성과 그런 그 대처 능력, 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을 어떻게 보면 좀 강대국으로 만드는 뭐 운동적인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만료가 2018년도에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뭐 빨리 그 타결이 안 되면은 이제 이거는 정식적으로 이제 다시 법을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빨리 이제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없으니까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호 관심 사항이 이제 무역 규제에 ISDA 투자액 섬유 원산지 미국 자동차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요거 관세 비관세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비관세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관세가 뭐, 자 관세면 얼마를 할 거야? 그 품목을 정확하게 정하자. 비관세 장벽이란 것은 이제 덤핑이랑 상계관세라든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관세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막는 거죠. 그럼 그것도 명확하게 뭔가 있어야 된다. 자기네들 잣대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 덤핑이다. 이거는 뭐 보조금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덤핑은 반덤핑 판정을 한다. 상해관세를 부여한다. 뭐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여할 때는 당사자 참여시키고 당사자의 변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보고서를 채택하자. 그럼 그 보고서를 가지고 명확하게 보고서라는 그 사람이 판결을 난 소위 행정기관의 결정과 같은 거니까 이 결정을 가지고 뭐합니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주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은 저 사람들이 저래갖고 우리한테 반덤핑 관세 때렸다. 상계관세 때렸다. 이거 부당합니다. 그럼 뭐가 부당하다는 거고 내용을 보자. 뭐 내용도 없어요. 왜? 저쪽에서 뭔가를 내용을 집행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다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법 같은 데 가도요. 우리가 그 상고 대부분 그 다음에 항고 이런 이제 그 할 때 항소하거나 상고할 때 그 뭐냐면 그 상고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근데 법관이 판결을 하면서 이유를 안 하면 그건 이유불비라 해가지고 사유가 돼요. 이유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했다. 자기 판결만 했다. 그러면 그거는 납득이 안 되죠. 뭘 대놓고 판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상고나 항소의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중적인 예를 들어서 결정을 내렸다. 보호관세를 했다. 비관세 장벽을 갖다가 실행했다. 그러면 그 비관세 장벽을 실행한 이유가 뭐냐? 따져 물어야죠. 그럼 따져 물으려면 이유를 내야 되는데 이유를 안 내면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무리 주장을 하려 해봐야 이게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WTO는 투명하게 하라 하고 절차까지 마련해라 하고 했습니다. WTO는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맞게 당연히 이제 FTA도 WTO의 어떤 복수간 그 협정이니까요. WTO는 이제 다자간 협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기에 준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다음에 이제 집중적인 것을 했다. 어쨌든 뭐 집중적인 것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오차에 걸친 수석 대표 협의를 했고 뭐 했다 쭉쭉쭉 했다. 그다음 장관은 뭐 했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했습니까? 억수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죠. 불과 3개월 만에, 그죠? 번개불에 콩튀겨 먹듯이 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다. 어쨌든 뭐 해서 이렇게 됐다. 자, 그건 뭐 우리가 무역을
미국과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는 넌센스죠. 넌센스. 비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이건 비상식이지만 미국인가 가능한 거죠. 왜? 미국은 일단 강대국이고 세계 경찰국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게 12%나 됩니다. 여러분 12%라는 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보통의 우리가 공산품 같은 거 마진이 10% 미만입니다. 3%하고 파는 것도 있습니다. 5%, 10%라면 마진 크죠.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통째로 날려버린다면 우리 마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의 뭐 속된 말로 뭐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시죠? 마진 없이 판단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 생존권이죠. 마진은 생존권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아까 했던 거요. 과정이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효 후에 어떻게 됐냐? 뭐 무역이 늘었느냐? 뭐 우리 좀 혜택 받느냐? 2012년, 2019년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미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자, 그죠? 전년 대비해 가지고 1%, 11%, 또 2.6%, 3.6%, 그 다음에 8%, 10%, 2.7%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떨어지진 않았다. 그다음 세계 교육은 뭐 세계 교육을 봤을 때 세계 교육은 이래도 우리가 세계 교육보다 훨씬 더 요는 2015년도에는 좀 많이 떨어졌겠네. 그죠? 요 때부터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뒤에는 이제 뭐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렇게 요에는 우리가 훨씬 더 못한 년도 있었네요. 그죠? 이쪽에서 2015년대부터는 우리도 크게 뭐 미국 상대로 재미 본 건 없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정감 추세에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정감 추세에 있다. 떨어지지 않았다. 교육량이 FTA를 해서 교육량이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이렇게 보면요. 2012년부터 2015년 동안은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자, 무역 평균이 2% 감소하고, 자, 한국의, 세계 무역이 3% 감소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근데, 어때? 미국과는 FTA를 1.7% 증가했다. 자, 16년까지는 전 세계 무역이 2% 감소했지만 우리는 2%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한국의 세계 무역은 2%보다 더 떨어진 3.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는 약 2%가 1.7%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그 다음 또한 한미 FTA 발효 한국, 미국, 양국 모두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하고 우리도 많이 수출했습니다. 자, 한국의 미국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1년 되기 전이죠. 2012년 3월에 발효가 됐으니까요. 2011년에는 약 2.5%에서 그 다음에 2016년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은 그보다 훨씬 조금 증가한 0.6% 상승하였습니다. 0.6%는 좀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닙니다. 엄청나죠. 0.1% 오기가 힘듭니다. 그죠? 1%라는 것이 지금 엄청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어떠냐, 그러면. 미국은 한국 시장 점유율은, 자, 8점에서 여기도 한 2.1%, 그죠? 거의 비슷하게, 그죠? 거의 비슷하게. 요거는 우리가 한 3배 정도 증가했네요. 그죠? 거의 3배 정도, 비슷한 게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0.6% 상승하였는데, 미국은 우리한테에서 한 8.5%에서 10.64%, 8.5%에서 10.64%로 2.4%가 증가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2.5%에서 3.19%로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나 양국 간 무역 수지고 상품 부문에서는 한국의 대미 흑자가 흑자는 2배. 우리는 상품 부분에서는 흑자가 2016년 11년에요. 116억 달러죠. 116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그럼 116억 달러면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즉 11조 정도 됩니다. 11조 정도. 그죠? 11조 정도. 그죠? 11조 정도에서
그 다음에 23조 약 얼마 정도? 약 11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2배 증가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혜택 받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는 미국은 구성이 서비스가 80%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몇 번? 18.9%. 그죠? 제조업이.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우리가 적자가 나죠. 그죠? 미국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것이 한 10조에서, 그죠? 약 14조 달러로 약 3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흑자가 증가했어요. 3조 정도가 이제 미국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서비스. 미국은 당연히 그렇죠. 미국은 서비스 분야가 더 크니까요. 서비스가 80%를 차지하니까요. 그죠? 자, 이런 현상은 어차피 미국의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하는 거고요. 아직 이제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약한 반면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 중심 주축이죠. 비중은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품목별 대미 수출의 경우는요, 성형차가 우리가 이제 한국의 대미 수출 성형차는 2013년 23%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미국에 수출하는 부품 중에 성형차가 23%. 미국 성형차 점유 시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 중에 성형차가 23%, 자동차 부품 10%, 그죠? 무선기기 9%, 휴대폰 같은 게 9%, 10% 정도 되네요, 그죠? 자동차 부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이 거의 이제 10%, 그 다음에 이제 무선기기 10%,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23%,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하는 것들은 서비스가 더 흑자를 보고 있죠, 한 3조 달러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은 상품 부문에 있어서는 약 수출 시장 점유율 다 합쳐가지고 이제 2.5%에서 이제 3.19%로 우리가 0.62% 상승한 데 대해서 자, 요거는 이제 결과입니다. 그죠? 미국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한 10% 넘었습니다. 그래서 2.4%죠. 8.5%에서 이제 10.6%로 해서 2.4%죠. 그 기간 동안 그랬다는 거죠. 자,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이제 그 다음에 휴대폰을 수출하고요. 발효 5년간 전과율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그죠? 그다음 이제 반도체, 보조기억장치, 성형차, 자동차 부품 이런 순으로 됩니다. 정가율을 보죠. 정가율이 이제 실제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죠. 정가세가 높은 것. 정가세가 높은 것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반도체, 개별 소자 반도체, 보조기억장치 이제 그 있죠. D램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형차, 자동차 부품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타격을 크죠, 그죠? 타격이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미중무역 전쟁을 해서 반도체 같은 건 타격이 크고요. 보조기억장치 이제 같은 말 이게 이제 정가세에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와서는 굉장히 이제 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은 어떻게 하냐? 그럼 수입은 비중이 높은 게 뭐냐? 그러면 역시 이제 반도체 집적해요, 그죠? 항공기 부품, 그죠?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장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등의 수입, 제조 장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것도 뭐 엄청나죠. 라인 하나 까는데 이제 뭐 8천억 정도, 또는 뭐 8조 정도 이렇게 된 엄청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후 5년간 연평균 정화율이 높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형차 이렇게 쭉 되겠죠. 자, 이 반에 농축산물 대비 수입. 자, 농축산물 봅시다. 자, 자, 대미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왜? 미국이 농부가 0.9% 1% 미만이지만 엄청난 기계화를 하기 때문에요. 기계화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데요. 근데 FTA 해가지고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면 발효 이전에는 약 8조 정도 됐어요. 8조. 우리 돈으로 8조. 8조 정도 됐는데요. 근데 7조로 줄어들었어요. 1조 정도 줄어들었어요. 2016년은. 약 1조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예, 1조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요때 같은 시기 때, 호주하고요. 호주, 2014년 12월에, 그 다음에 캐나다, 2015년 1월. 이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뉴질랜드도 호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그 트레이드 다이버전 이펙트, 즉 무역이 다각화됐다. 전환 효과가 됐다. 발생하여 미국산 농축산물이 뭐라고? 다시 한번. 자, 2014년 12월에 호주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월에 캐나다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뉴질랜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나라들 때문에 2014년과 2015년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하고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 나라들로부터 농산물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무역 전환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뭡니까? 2018년에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농업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장 개방 요구를 할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것이 그죠? 당연한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요. 자, 그 전에는 한 6천억 정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약 12만 톤 정도. 약 6천억 정도 그냥 왔는데요. 2016년에는 약 38%, 58% 정도 증가해갖고, 약 1조 4천억 정도. 1조 4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만에서 16만 톤으로 기록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2013년만은 이제 못합니다. 광업병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늘었다. 그러니까 약 12만 톤에서 이제 약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6만 톤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기록했는데, 어쨌든 이제 약 1조 정도로, 그죠? 1조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1조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데, 하여튼 광우병이 이제 2003년부터 발생했는데, 이 예전만은 못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의정서다. 우리 의정서란 것이 뭐냐? 의정서.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랍니다. 프로토콜의 의미는 뭐냐? 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정서. 자, 개정한다. 의정서란 내용은 기존의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조의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원래는 2012년 3월에 어떻게 됩니까? 2012년 3월에 2012년 6월입니다. 이때 서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3월 15일 날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됩니다. 그죠? 발효가 됐는데 FTA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FTA를 뭐 어떻게 한다고? 개정한다. 이런 개정하는 문서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18년도 거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015년, 2018년 주된 이슈가 뭐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좀 그게 됐네요. 오버랩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의정서의 내용이 뭐냐? 자, 이거는 이제 발효는 2012년 3월 15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2018년 3월에 이제 이게 의정서를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관세 철폐 기간이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20년 더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는 25%로 하고요. 추가 20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한 거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더 연장한다는 거죠. 2040년까지. 관세율은 24%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사별로 미국의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입니다. 자,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한다. 요건 기존이 2만 5천 대에서 5만 대까지 개정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했다 말이에요. 한국에 판매된 자동차 5만 대까지 했을 때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대로 수출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2015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2017년까지 미국은 벌써 다 넘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거의 다 뭐 다 넘었네. 포드도 그렇고 다. 이건 그냥 이제 뭐 샤브로만 빼고는 이거 전부 다 어떻게 그냥 자, 요런 상황인데 잠깐만. 요런 상황인데 이제 요게 이제 기존에 어떻게 판매 기준으로 요거 이제 요게 5만 대를 넘어버리면은 연간 5만 대 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뭐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수출한다. 뭐 이게 우리나라 가서 검사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건 점진적으로 이제 인크리스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그죠? 그렇다.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그 되고 있죠. 자, 그런 이제 협정이네요. 그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냥 규제 없이 자기네들 자동차를 우리한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아까 그 이야기한 거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동차 부분 그렇고요. 투자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투자 부분은 요거는 지금 이제 2018년도 개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도 요건 원래는 이제 2012년도 3월 15일 날 발효됐고요. 이 의정서는 2018년도 의정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이다라는 뜻에서 의정서를 붙이는 거. 2018년도 아까 했죠. 자동차 부분, 수입하는 거하고 수출하는 부분, 자기네들. 그 다음에 투자 부분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투자하면 이제 투자한 사람과 이제 투자국과 피투자국의 분쟁이 발생이 되면은 유리한 협정으로 FTA 규정을 이용할 수 없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정서가 있습니다. FTA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죠? 기존에 이 FTA가 발효하기 전에 다른 어떤 규약에 의해 가지고 다른 국제 협약에 의해 가지고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FTA가 새로 개정되어 딱 보니까 이 FTA 규정이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앞에 거는 치워버리고 최국 대우 그러니까 이게 더 유리하니까 이거 더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을 갖다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해서 뭔가를 규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자에 관해서는 공공성이 있을 경우에 제국 대우라는 거는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더 나쁘게도 아니고 더 좋겠다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어떤 공공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최국 대우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야 너 왜 저 나라에는 해주고 우리나라에는 해주지 않느냐? 이거는 위법이야.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최국 대우야. 수출국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 최고의 혜택을 준 국가의 것을 모든 국가에게 다 적용해 줘야 돼. 이게 최국 대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정부가 공공성의 이유로 해가지고 이거는 당신 나라에는 안 돼. 당신 나라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상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민간 부분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이게 공공적인 사업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해쳐. 요거는 우리가 민간의 경쟁이 아니야. 공공성을 해쳐. 그래서 요거 당신들은 이것까지 할 수 없고 쿼터를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최국 대우 안 하고 다른 나라는 그대로 수입 전량 다 받아줘서 우리는 왜 쿼터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나라의 공공성을 왜냐하면 너무나 다 개방을 해버리면은 산업 전체나 공공적인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일단 자유무역에서의 어떤 예외를 수입국이 취하는 뭔가 보호 조치를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덤핑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반덤핑 투명성. 반덤핑 한다 해서 무조건 그냥 옛날에 반덤핑 하면 야 우리 반덤핑이야 그걸 결정했으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왜 반덤핑입니까? 따지지도 못해요. 그죠? 자, 그런 것들 이제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뭐냐 현장 실사 와서 시장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상계관세율, 자, 요거는 몇 프로, 그죠? 요거 얼마 정도 팔렸으니까 그 딱 방식 공개하고. 그간이 이제 제도하면서 미국 측의 관행이었죠. 앞으로 이거는 안 가르쳐줘요. 저거 그냥 알아서 때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제도화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등비 상승 조사 대응 관련을 최소한 절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했고요.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현재 실사 등과 관련된 그간의 관행으로 자 이런 거 실사 일정을 통보하고 와서 봐라. 그다음에 개요.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 이렇게 다 명문화했다.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7강 요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